강의란 제한된 시간에 강사의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생각을 잘 구조화하고 적절히 표현해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 따라서 정확한 표현과 전달력 향상을 위한 역량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과연 제한된 시간 내에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만이 강의의 정의의 전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업무 현장에서 회의석상이나 다른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발표력과 강의를 운영하는 강의력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발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강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분께서 의도한 방향으로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강사님은 단순한 표현력을 뛰어넘어서 그 표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학적인 관점이나 또는 교육학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강의가 잘된 강의이고 어떤 강의가 잘못된 강의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회사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 학창시절을 통해서도 많은 선생님과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께서 직접 사내 강사가 돼서 강의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강의가 잘된 강의고 어떤 강의가 잘못된 강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규정짓고 미리미리 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된 강의들을 살펴보면 역시 우리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가 참 좋은 강의다 또는 잘된 강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따라서 잘된 강의는 눈높이가 맞는 강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잘된 강의는 무언가 지루하지 않고 무언가 반전이 있고 뭔가 재미가 있는 강의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머와 또는 위트가 풍부한 강의, 이런 강의를 잘된 강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와 또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 때 그 감흥의 자체가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무리하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위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이런 위트가 있는 강의, 뭔가 즐거움이 있는 강의가 잘된 강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론과 사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강의죠. 이론만 있는 강의가 아니라 또는 사례만 있는 강의가 아니라 이론을 받침해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의, 그런 강의가 잘된 강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된 강의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교재를 살펴보면 대단히 짜임새 있는 교재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교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포맷과 좋은 글꼴의 사용이 아니라 처음 도입에서부터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들까지 학습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학습자가 학습을 해나가는 시간대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재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좋은 강의는 역시 짜임새 있는 교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된 강의 또는 좋은 강의는 역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계속 듣다 보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게 되고 많은 정보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과연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이해하고 내가 정말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된 강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서 아하, 학습자들의 머릿속에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강의, 이런 강의가 잘된 강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된 강의는 말씀드렸는데 더욱 중요한 것, 이 중에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내 강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된 강의의 어떤 조건입니다. 사내 강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된 강의의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역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강사들은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한 후에는 다시 또 본인의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또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내 강사님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업무 중에 또는 무언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늘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습을 주관했던 그 교육 과정의 내용과 연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께서 강사의 입장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잘못된 강의는 어떤 강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주입식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해보고 무언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강사의 촉진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대단히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있고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이 주입식으로 전달될 때 이런 강의는 잘못된 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결여된 점을 잘못된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은 앞에 앉아있는 학습자들과는 처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노하우들을 편안하게 펼쳐 보이고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내 강사님은 이전까지 바로 함께 근무하던 분들 또는 연배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또는 경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업무 현장에서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역할로 인식을 한다고 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없고 도리어 정말 상호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뭔가 학습의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해줬다라고 하는 보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강의는 이론 중심의 강의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교과서를 열어보면, 교과서를 펼쳐보면 쓰여있는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론, 다양한 원리, 다양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내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습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론 중심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노하우와 경험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론 중심의 강의보다는 무언가 이론과 사례가 조화된 강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강의 중에는 우리 학습자들의 졸음과 무관심을 방치하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사 입장으로는 정말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있겠지만 앞에 앉아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때로는 좀 지루하고 졸리고 뭔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내 강사님들께서 정말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치근한 마음에 지금 조금씩 졸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리 강의장 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무관심을 갖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졸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학습의 분위기는 바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졸음이나 무관심을 방치하기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강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잘못된 강의 중에 한 가지는 강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과 정보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자꾸자꾸 이야기의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물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혀 별개의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원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투입할 시간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학습할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도 잘못된 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사내 강사님들께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역시 용모 및 복장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강의 중에 한 가지는 그냥 강사님께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학습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습자들은 늘 강사 또는 교수 또는 선생님처럼 무언가 본인들에게 지식과 정보와 경험, 생각을 표현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본인들과는 무언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여러분께서 용모나 복장이 불량하면 첫 순간부터 그 기대를 무너뜨리게 되고 아마도 학습 전체에 대한 몰입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강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꼬집어 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잘된 강의, 또 좋은 강의와 잘못된 강의를 제외하고도 제가 요즘 업무 현장에서 만나뵙게 되는 사내 강사님들을 살펴보니까 사내 강사님들께서 강의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과도한 준비입니다. 과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강의를 의뢰받고 강의를 하기 전날까지 정말 수많은 정보나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까? 혹시 이런 새로운 이론들은 없을까? 또는 새로운 사례들은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마도 강의 전날 또는 강의 한 2일 전 정도에 아마 그 많은 양들을 파워포인트 형태의 자료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십 장의 파워포인트 자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동영상 클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넣어서 정말 1시간 내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많은 강의 분량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 현장 가서 정말 스피드하게 마치 단거리 선수가 달리기를 하듯이 그 많은 내용들을 표현하고 설명하시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제한된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1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일회용 물컵 정도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할까 라고 하는 의욕에 앞서서 마치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2리터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수많은 양의 정보와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의 현장에 도착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강의가 시작되면 그 2리터 물병을 열어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이제 물을 따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사님이 준비한 2리터 물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분명히 학습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넘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쳐버리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강사님들은 내가 준비했던 물의 양을 다, 학습의 양을 다 전달하고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때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내 강사님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께서 전달한 그 학습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습자들에게 정말 얼만큼 남아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그때 표현하고 전달했던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간혹 사내 강의가 끝난 후에 그 학습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아마 여러분께서 전문 업무 분야에 대한 사내 강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 학습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려준 거 다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학습에 참여했던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 2리터의 물을 준비해서 부었던 강사님이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그때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때 다 설명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했느냐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얼만큼의 학습을 받아들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적절한 학습의 양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과목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내 강사님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학습자들의 학습 촉진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참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말고 학습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질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답을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상승작용으로 학습을 촉진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 강사님들은 이러한 학습 촉진에 대한 자신감이나 또는 이런 학습 촉진에 대한 스킬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 질문을 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강사 혼자만 열심히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강사 혼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 학습자들은 저조한 학습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것, 새로운 방법들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고 여러분께서 스킬로 장착하는 것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단편적인 강의 방법입니다. 단편적인 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교재대로 또 내가 준비한 교환대로 그냥 단순히 읽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만 강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듣기만 한 정보나 보기만 한 정보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스스로 참여했던 그런 정보나 지식이 더 오랫동안 지식으로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연구는 대단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단편적인 강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가 이 학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